한 뭐 6억 8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막 9억 1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웃긴 히스토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약 단지들 중에서 꿀단지, 청약 꿀단지만 꼭꼭 찍어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재개발 아시죠? 재개발은요,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데가 하나 있어서 오늘 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명 2구역입니다. 광명 2구역은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재개발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4종 세트 오늘 꼭 해주시고 오늘의 꿀단지 광명 2구역 재개발 시작하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재밌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통 지방에 있는 아파트 말씀드릴 때 창문 열면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광명은요, 여긴 진짜 말 그대로 서울입니다. 정말 웃긴 게 여기 전화번호를 02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 사신 분들은요, 내가 경기도 산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긴 그냥 서울입니다. 자, 이런 곳에 진짜 핫하게 광명 2구역 재개발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일단은 35층 정도로 해서 26개 동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세대수가 한 3,300개 정도 나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3,300개짜리 만한 사이즈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사거리역에서 7호선 이렇게 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위에 쪽에도 있고 밑에 쪽에도 있고 재개발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동네가 한 25,0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경기도권에서 25,0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하나의 신도시가 짠 하고서 생성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광명 2구역 재개발은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 철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원래 이제 인가하고 이주하죠. 이제 다 나가세요 한 다음에 철거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시점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광명 2구역 재개발이 말 그대로 재개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반 분양분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한 3,300세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좋죠. 그럼 3,400개의 세대가 그냥 그대로 다 아파트가 다 이제 빈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당첨이 돼서 동호수 배정을 받아갖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재개발은요, 항상 조합원 물량이 얼마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3,400개 세대가 있다. 그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720개 또는 뭐 한 740개 정도 세대, 그건 이제 좀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3,400개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이제 한 720개 정도 나온다 치면은 3,300개, 3,400개 중에서 720개 그러면은 얘들이 다 가져갔겠네? 그러면 거의 계산이 나오죠. 몇 층 이하로만 물량이 다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부평 그랑힐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런 얘기가 들었었어요. 84 타입은 거의 다 4층하고 5층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소문으로 막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소문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먼저 6, 7, 8층서부터 뭐 40몇 층까지는 다 빼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으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 분양분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히트를 좀 쳐줘야 돼요. 흥행이 좀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동 몇 개는 아예 이거는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우리가 건들지 말자 해서 그냥 따로 빼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좋은 거 막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공고문이 나오면서 동호수 배치도랑 단지 배치도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다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을 들어가는 경우는 일단 주변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동네 수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따지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이제 학군, 그리고 뭐 쇼핑하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뭐 공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광명 사거리역 7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 사거리역하고의 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한 700m 정도
네, 또는 단지가 원체 크니까 그 위쪽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한 800m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걸어간다 치면은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될 것 같아요. 넉넉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또 지하철 1호선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8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입주 하신 분들 출퇴근할 때도 상당히 좋은 교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학교는 있어요. 학교는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 또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3,400개의 세대가 있다 그러면 광명 2구역 재개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이 학교를 완전 전용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죠. 그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요, 초품화란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옛날서부터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져 있고 이미 학교도 다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도시를 딱 만들 때 아예 세팅을 하고서 만들기 때문에 초품화가 가능한데 서울에서는 그게 좀 어렵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대수가 크게 해서 그냥 뭐 뉴타운을 해서 아직 계획을 다 새로 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초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근처에 고대 구로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구로병원이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 있죠. 병원은 어쩌다 한번 재수없을 때 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마트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트, 뭐 스타필드 막 이런 거 코스트코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가까웠으면 좋겠어. 초품화처럼 이렇게 딱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광명 이케아, 코스트코 막 이런 데 가시죠. 어떻게 돼요? 주말에 가게 되면 막 차가 이만큼 막 줄 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옆에 사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차가 막 엄청나게 막 막혀져 있고 막 하니까. 이런 데는 사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한 2단지나 3단지 정도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가서 사시게 되면은 요즘은 또 대용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차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500m 이상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고 무난한 것 같습니다. 광명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대우 프루지오 들어가고요. 그리고 롯데 테슬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마 현대에서는 아이파크가 아니라 힐스테이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수가 많고 그러면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개의 회사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돌아가는 시세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원분으로 예전에 나왔던 게 한 4억 3천 정도나 한 4억 5천 정도에서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피가 한 6개 정도 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6억 정도가 이제 피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가 뭐 10억에서 11억 정도 선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그런데 이 근처에서 돌아가는 뭐 클래스티지라든지 뭐 다른데 분양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한 뭐 6억 8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막 9억 10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웃긴 히스토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분이 원래 금액이 되게 저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초기 투자자예요. 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역 재개발 이런 거 하실 때는 10수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지. 그만큼 이제 기간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럼 거기에 피가 붙어갖고 들어가고 조합원 분양분도 있고 그러면은 9억 10억 정도 돌아가는 선에서 일반 분양분이 분양가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지금 분상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 딱 들어가신 분들이 분상제 이득을 보면서 예상가 한 6억, 7억 정도에서 분양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원분 싸게 받아가고 거기다 피 6개 붙여가고 뭐 10억 가까이 주고 사신 분들은 지금 아마 낯수라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으로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로또 잡는 거예요, 정말. 자, 주변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뭐 7, 8억 정도 예전에 했던 거 이제 이런 거는 한 13년, 15년 정도 연식이 좀 되죠. 이런 아파트가 한 7, 8억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준공이 떨어지진 않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서 나왔던 아파트들은 지금 돌아가는 게 뭐 한 9억 정도, 전매 제한은 이제 다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 9억 정도에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는 과연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되는가? 요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투가지구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뭐 청약 뭐 문제 있으면 안 되죠. 뭐 재당첨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뭐 재당첨 기간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전매 제한도 역시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시세 나와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매 제한 10년이나 뭐 재당첨 금지 10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 뭐냐면은 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금. 그래서 나는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여기에 한 6억이나 7억 정도의 분양을 하게 되면 나는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LTV 같은 경우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억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출은 47에 28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중도금 대출로 들어가야 될 거고, 한 7억 정도의 분양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계약금 10%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7천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한 7천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중도금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가셔갖고 그냥 서명만 잔뜩 하고 오시면 돼요. 은행하고 건설사의 관계지 명의만 사실 낼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으로 잠깐 돈이 들어왔다가 그 순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명의만 낼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지간한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된다? 그럼 6회차? 그러면은 4회차까지는 그냥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만 할지라도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 아파트는 거의 시세가 지금 당장에 한 10억, 11억 보고 있는데 그때 가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나머지 20% 금액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그 정도의 금액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제 5회차하고 이제 6회차가 잔압이지 않습니까? 40%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고서 끌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입주할 때 있죠. 그때 잔금 대출로 다 전환을 시켜버려갖고 그때 한 번에 다 치고받고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상제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주변에 나가는 시세가 지금 전세가 한 6억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시세가. 그럼 3년 후에 전세 시세가 그대로 6억 정도 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분양받은 금액이 6억, 7억?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세 금액으로 다 치고받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2월 18일 이후에 분양을 해서 공고문이 나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전략이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내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돼요. 전세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내가 못 봤죠. 그럼 나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연체를 해서 5회차, 6회차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잔금 대출로 해서 전환을 시켜버려갖고 그때 시세에서 한 10억이다 치면은 한 70% 정도 대출 또는 한 60% 정도까지는 대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6, 7에 42, 4억 2천에다가 7천만 원 넣은 거 있고 그러면은 5억 언저리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양가 7억이 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한 1억 5천 정도 이상의 금액만 있어도 입주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첫방에서 첫방에 무조건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해당 단지에 맨 첫 번째 분양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분양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은 한 요 정도 분양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의 경우는 P가 붙어서 돌아갑니다. 프리미엄 이제 P라 그래요. 그 정도 금액이 붙어서 이거보다 높았던 금액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지에선 생각을 해보면은 저 금액에도 그 P가 붙어서 막 돌아가 거래가 되네 그러면은 이거보다 싸게끔 해서 분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단지보다는 두 번째 단지가 좀 더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지는 역시 좀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 네 번째 단지는 역시 좀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 2구역 정도나 이 근처에서 실입주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 근처다 그러면 여기 빨리 첫 방에 진행을 할 때 무조건 청약을 넣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본인의 그 청약 가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30대, 40대 분들 해봤자 가점이 얼마 안 돼요. 25점, 32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가점으로서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가점이 낮은 사람이 지금 나중에 뭐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맞춰서 내가 청약을 넣겠다. 이렇게 되면 미스죠. 왜냐하면은 청약을 넣었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청약에 첫 번째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 무조건 계속 다 청약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공고가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2월 18일 이전에 나오느냐, 2월 18일 이후에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략이 좀 바뀌어지고 내가 필요한 실제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약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애를 하나 더 놔가지고 5점을 다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미리 세대주 있죠? 세대주를 와이프랑 자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한지 그 세대주에 대한 변경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약 예치금
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룻밤에도 뭐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느 날 어떤 정책이 나오고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때 청약 점수에 따른 커트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청약에 대한 전략 어디 타입으로 해서 넣으시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이제 평면도 분석이랑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 2구역 재개발이요. 지금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떨떨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거 지금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되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막 견주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꿀팁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 가점이 얼마 안 되는 3040 무조건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는 못 먹어도 고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2구역 재개발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다른 방송이랑 비교했을 때 좀 차별성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4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